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장 끝나고 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종목 위주로 이렇게 그동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새롭게 좀 볼 종목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좀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쪽에서 저희 스마트 라이브 해가지고 일주일간 체험도 시작이 돼서 종목은 이것저것 전반적으로 다 이 시간 통해서 좀 말씀을 같이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 부분은 내일 토요일이죠.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예. 토요일 국고처에서 좀 점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 중요한 것들 다 나왔죠. 그죠? 다 나왔습니다. CPI, FMC 의사로 거기서 변동이 좀 있었고 하지만 곧이어 발표된 PPI가 예상보다 크게 또 빠지면서 그죠? 결국에는 향후 연준의 피복 기대감은 증시를 우상향으로 서서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추세가 계속 유지 중입니다. 물론 이 악재는 악재라고 하는 금리를 실질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내리게 될 것이다. 그게 호재가 될까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악재가 될 겁니다. 자, 그거는 따로 얘기해드리고 아무튼 내일 국고처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는 야간 반상회에서 나머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라인에서는 에코프로가 변동이 좀 커졌죠. 물론 뭐 깨졌느니 안 깨졌느니 뭐 더 오를 거니 뭐 말들이 많은데 더 이상 평가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게 이렇게 급락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늘어지겠죠. 박스권으로 좀 늘어지겠죠. 예. 대신에 이쪽에서 이제 뒤이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에코프로가 급락을 하면서 2차 전지를 동반해서 전부 다 같이 빠졌다면 주말장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얘는 얘대로 하지만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각계전 투식으로 각자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라인들은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번 주에 셀트리온이 엄청 올랐죠. 한미약품 엄청 올랐죠. 그죠? 3,000당대 오늘 전강후약으로 좀 밀리긴 했지만 어느덧 오늘 10만원 찍고 밀렸지만 그죠? 3,000당제약 매드팩토도 오늘 급등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라인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종목군도 한번 쭉 리뷰를 드리고 자동차 라인도 있고 엔터 지금 엔터 수익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JYP는 뚜껑을 열고 날아가고 있고 YG도 오늘 뭐 약간 종가에 좀 뒷부분에 좀 밀리긴 했지만 뭐 상관없고요. 엔터주들 또 관련해서 후속주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이 게임주는 바닥이에요. 계속 바닥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바닥 탈출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물론 실적 부분은 얘네들이 더 낫겠죠. 하지만 바닥입니다. 메타버스도 이번 주에 약간 시금축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주목할 종목까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거 오늘 코스피입니다. 뭐 흐름 잘 타고 있습니다. 뭐 시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코스닥입니다. 예. 그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굉장히 빠른 그죠?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열은 또 고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뭐 더 가느니 마느니 뭐 제가 그랬죠. 저는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뭐 더 간다라는 쪽에 있는 분들은 뭐 사면 되는 거고 뭐 별 관심 없는 분들은 다른 거 하면 됩니다. 그죠? 저는 후자 쪽이고요. 다만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깨지진 않을 거라고 그랬죠. 왜냐면 이게 기본 실적이 되고 그죠?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이런 것이 2차 전지 대비해서 월등하게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이쪽으로 들어온다. 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그러면 2차 전지애들이 전반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기 때문에 횡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선 두 가지 종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LNF입니다. LNF. 지난번에 이제 LNF가 에코프로 뒤따라가게 될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테슬라에 직납도 하고 그때가 여기였고요. 한번 크게 올라서 한번 차익도 의견 드렸고 빠지면 한 21선 부근에선 다시 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전략 구간으로 돌렸습니다. 오늘 5.7% 올라가지고 수급도 좋고 그래서 시총 상위 쪽에서는 LNF가 또 좀 주목이 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포스코 홀딩스.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다만 이 주식을 이제 철강에서 2차 전지, 소재, 원료, 또 소재 이런 생산과 뭡니까 공급 뭐 전반적으로 그렇죠?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그렇죠? 소재 생산도 하고 공급하는 그런 밸류체인을 완전히 구축을 해서 그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뭐 니켈, 2차 전지 소재 원료, 그다음에 전구체, 그다음에 뭐 양극재, 음극재 다 하죠. 그죠? 그런데 얘는 지금 25만 원대에서 40만 원 좀 넘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 광물 민족주의 태동하고 있다. 여기에 준비된 기업이다. 자,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 고점 라인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계속 드리는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39에서 40만원 초반대는 매수 접근을 해서 조금 길게 뽑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2차 전지가 그냥 한순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 좀 차별화도 되고 있다. 그래서 LNF, 포스코 홀딩스, 뭐 가격적으로 포스코 홀딩스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예, 2차 전지 캔, 그러니까 삼성 SDI 양으로 거의 95% 매출을 익히고 있는 상신 EDP.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했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뜰 것이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종가가 한 7% 정도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 또 주목해볼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동국산업. 그죠? 원통형 배터리 소재, 동국산업이 다시 한번 급등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이쯤 소개해드렸나? 그죠? 예, 다시 가려고 하고 있어요. TC 스틸의 후속주. 이쪽은 뭐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비 라인에서 지난번 PNT를 소개해드렸죠, 여기. 그리고 폭등을 한번 했었다가 이렇게 눌렸는데, 장비주 단은 다시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PNT도 있지만, 하나기술. 어디 갔어? 자, 상대적으로 최근에 오른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돌려놨는데, 이런 종목과 더불어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아직 그동안에 빛을 못 봤던 종목군들 많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얘기는 해드리고 있지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반상회 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라인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 제가 지난 그 반상회 때 셀트리온 라인이 주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셀트리온이 화요일부터 막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화요일이고요. 이건 수요일이고요. 좀 폭등했고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완연하게 돌고 있다. 추세를 다시 잡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우리 저기 미국 아마케 AACR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하지만 6월에 있는 임상종양학회까지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저는 바닥 탈출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약품도 어느덧 33만원까지 왔죠.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던 삼천당 제약이 여기 지금 우리가 55,000원대
시가총액으로는 대략 한 1.2조대 진입을 해서 여기 오늘 10만원 찍었다가 좀 물량이 좀 나왔지만 전 더 올라갈 거로 봅니다. 다음 주 9만원 초반에서 저가면서 들어오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더 올라. 제가 이때가 매수 의견 들었을 때가 1.2조대였고요. 지금은 2조 초반 정도 되나요? 예, 2조 초반 정도 됩니다. 오늘 2조 초반 정도. 하지만 2.3조인가? 잠깐만요. 2.1조로 밀렸네요. 2.1조입니다. 여기 1.2조였고 제가 이건 장기적으로 한 3조 정도는 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통 이제 정고점 뚫게 되면 한번 눌리는 거죠. 네, 그런 흐름을 감안하면 됩니다. 삼천당제 아까 더불어서 알테오전도 아일리아 이슈를 가지고 있다. 4만원대 그리고 지금 5만원이고 20% 올라왔는데 뭐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레고캠 바이오,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이거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보시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 4만원 초반대에서 매수하시라고 그랬고 지금 직전 라인 넘기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가 위치는 뭐 여전히 바닥권이고 추세를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매드팩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매드팩토는 급등했다가 조금 한 7% 정도로 끝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19,000원, 2만원, 그 다음에 여기 25,000원, 26,000원대도 좀 매수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28,000원이고 오늘 3만원 살짝 넘었었죠? 그죠? 3만원 살짝 넘었었습니다. 요거는 그 백도 서팁. 그런데 이제 뭔 이슈가 있었냐면 그 머크하고 에자이 여기 대장암 관련해서 키트루타 또 렘비마죠. 예, 이런 병용요법 임상 3상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드팩토의 백도서팁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거죠. 백도서팁하고 키트루다 이거 병용요법 임상에 더 주목이 된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매드팩토는 저 올 하반기 또 관련 임상 3상 그 다음에 내년에도 좀 좋아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풀 데이터를 더 공개한다라는 내용들 또 주목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윗꼬리는 이거는 제로 노출 성격의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게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막 뭐 두 주 이런 양봉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차근히 갈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터라인 먼저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 지난 제가 이제 우리 19만원대 이제 매수 또 20만원 매수하시라고 21만원 또 뚫을 때도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려왔죠. 야, 오늘도 이제 26만원이 왔는데 더 갑니다. 그런데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JYP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JYP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직전 라인 뚫었습니다. YG엔터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갈 거라고 그랬죠. 지금 63,000원입니다. 윗꼬리 무시하고 7만원 이상 가면 됩니다. 엔터주들이 다 오르고 나면 그 다음은 플랫폼 주식이 오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어유가 나타납니다. 디어유는 제가 지난번에 25,000~26,000원대 우리 라이브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 대략 한 3만원 중반대 매수 의견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5만원대 올라섰고 그렇죠? 요거 주봉 한번 볼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장기간 빠졌다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지금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는 여전히 매수 가격 접근할 수 있겠고 일단 여기 올해 넘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에 특히 실적이 크게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디어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죠. 이번 주에 현대차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현대차입니다. 19만원하고 20만원 찍고 좀 밀렸지만 그리고 현대위아 한번 보시면 현대위아도 지금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 나오고 이렇게
성우 하이텍. 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더 갈 것 같죠. 그 다음에 화신. 다 좋습니다.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조지아 공장. 예. 또 EV 관련해서 주목할 회사 같이 진출하는 3사가 있는데, 그 3사,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우 하이텍, 화신, 그리고 SL. 근데 상대적으로 SL이 제일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덜 오른 것 같아요. 주목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모트렉스, 네, 뭐 계속해서 굉장히 긴 시간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언제 작년 8월 달부터 계속 해왔죠. 빠질 때마다 계속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빠졌을 때 이거 저가 매수해서 계속 가져가시자고 그랬고, 최근에도 매수 의견 들어서 2만원 뚫었고요. 지금 22,000원대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죠. 예,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슈가 되고, 특히 최근에는 EV 충전 쪽도 예, 사업 진출을 하고 해갖고 뭐 이리저리 다 엮여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 오토에버, 숫자가 탄탄한. 결국에 완성차 업체의 성장은 현대 오토에버 성장과 동일하게 갈 것이다. 먼저 오른 애들 많기 때문에 얘는 박스권에서 뒤이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5일선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에서 좀 치고받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가 있습니다. 게임주.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많이 해드렸던 애 중에 위메이드가 있죠.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네, 지난 1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때 35,000원이었고 지금 5만원대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장기간 떨어졌다가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이 6만원을 넘어서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진 않았다. 나이트크로우는 4월 27일에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요즘 뭐 광고도 많이 붙고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이트크로우.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크립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3만 달러 돌파했고 이더리움, 그죠? 가상화폐 강세가 결국엔 P2E 쪽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위메이드입니다. 자, 이쪽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는 어차피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네, 컴투스도 지금 바닥입니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리포트를 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요. 컴투스도 뭐 블록체인으로 걸리든 메타버스로 걸리든 어느 하나로 걸리라고, 그죠? 네. 곧 이 8만원 돌파 시점이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뭐 넷마블 같은 것도 최근에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게임주들, 바닥을 만들고 있는 게임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메타버스 쪽도 바닥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위지익 스튜디오가 무상증자 공시하면서 주가가 20% 정도 급등했다가 11%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밀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이걸 뭐 팔고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자이언트 스텝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만원 정도 되는데, 어제 큰 변곡점이 있었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죠? 네,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위치는 상당히 부담 없는 거죠. 다만 순서를 좀 기다리면 되겠다. 네, 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들과 더불어서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종목들 쭉 한번 훑어드렸어요. 내일 국고초, 토요일 국고초에서 뵙도록 하고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저녁 8시 야간 반상회에서 나머지 못다한 얘기들과 정말 중요한 건 긴 터널의 끝자락, 그죠? 그 마지막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건 어딜까요? 연준이 피봇을 선언하는 거, 공식화하는 거, 경기 침체를 공식화하는 거,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그림을 봐야 됩니다. 다음 그림. 자,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야간 반상회 때 그 넥스트 스텝을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